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또 미국 주식이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죠. 자, 어제 제가 알림을 이렇게 드렸어요. 120분 봉상 아래 꼬리를 만들며 다시 밀고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TQ 120분 봉이거든요. 자, 이전을 보면 이 아래 꼬리가 안 달려요. 네, 그러니까 아래 꼬리는 결국 이렇게 밀리는데 누군가 사서 올리는 거죠. 예, 밀리는데 누가 사서 올린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꼬리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조금씩 밀렸다가도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반등했죠.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CPI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막 또 뭐 이렇게 하락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더 들리면 불안해서 갈 수가 없죠. 예, 홀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따라가시고, 자, 악재처럼 뉴스가 도배될 때 이게 더 심해지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러면 더 좋은 가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부 노이즈를 크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기관 세력들도 지금은 주가를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이 엄청 높은 주가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뭐 TQ를 90달러 근처로 계산하면 아직도 비싸진 않다. 예, 뭐 여러 가지 경제 요건을 고려하는 건 우리가 예측을 위한 거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도 아래에서 샀으니까, 아래에서 개인들만 산 건 아니겠죠. 예, 기관들도 샀어요. 이걸 올려야 본인들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계속 수익 낼 수 없다는 건 그들이 더 잘합니다. 오히려 개인보다 더 바빠요. 매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렸다가 내려야만 그들도 자금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이런 걸 해야죠. 이래야만 누군가 매도를 하겠죠. 그들은 팔았겠죠. 그리고 이걸 떨어지는 걸 누군가 산다. 개인이 사는 겁니다.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개인은요, 가장 중요한 건 큰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간과 자금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기관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죠. 뭐 분기별로, 월별로 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업무 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개인들은 너무 마이너스에만 스트레스 안 받으면요,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9일 전에, 자, TQ 60달러 말씀드렸어요. 이젠 조심해야 된다. 정확히 60달러 조금, 뭐 60을 정확히 찍진 않았지만 60.95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지금 흐름을 보면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 관찰 라인 있어요. 분홍색 관찰 라인 있죠. 자, 하락할 땐요, 이 하락 추세일 때 이게 관찰 라인을 많이 깹니다. 상승 추세일 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아요. 이건 SOXL은 지지받았거든요. 근데 TQ는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잘 가다가 갑자기 좀 브레이크를 걸린 상황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도주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가 지금 반등은 했지만, 항상 고점 반등은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TQ가 결국은 여기까지 가서 얘를 다시 돌파해야 상승이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중요한 구간이고,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전환은 어제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직은 추세는 상승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불안하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좀 사시고요. 지금은 올랐었으니까 저는 한 30% 익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이 조금 안 좋다고 드리는 말씀. 자, 이게 TQ였어요. 자, 그럼 SOXL을 보겠습니다. 자, SOXL이죠. 자, 방금처럼 상승했는데, 자, 하락을 했는데 뭘 지켜준다고요? 상승 추세인 경우엔 여기 관찰 라인, 분홍색을 아래 꼬리 달고 지켜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를 TQ는 내려갔고, SOXL은 여기를 지켜줬다. 그럼 XOXL이 지금은 더 잘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고, 여기도 보시면 고점에 거의 다 왔죠? 40이고 여기 그냥 바로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별로 이게 연동이 돼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반등은 다시 해줬죠. 자, 여기 꼭 위쪽 요거 안 좋아요. 네, 요 신호 안 좋습니다. 음봉 도지, 그것도 하단에선 상관없는데 이렇게 고점에서는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럼 이제 뭐만 보시면 되냐? 자, 요게 내려갈 때 이전 고점이 어딥니까? 이전 고점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0달러 정도 되는데, 어제 그 700달러를 안 깨고 5일2평은 깼는데 여긴 안 깨고 다시 올라왔어요. 야, 요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신호는 떴죠. 여기 하락 지표상에서 트릭스 신호하고 이게 하락은 떴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려간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반등, 이렇게 내려갈 때 생긴 겁니다. 근데 다시 반등해서 이 위로 올라가면 이 신호가 없어지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헤드앤숄더처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지금은 어쨌든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 하단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나왔지만 눌렸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결국 이 눌림을 다시 매수세가 채우면서 올라가주면 상관없지만, 이게 안 되면 조금, 뭐 조금이라고 하면 저는 100에 40은 지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눌려버렸죠, 크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 번 누가 크게 판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여기까지 또 내려갔어요. 그럼 고점 개념에서 볼 때, 자, 여기 이전 고점은 여기죠.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지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갔으면 되게 예쁜 그림인데, 이거를 한 번은 깨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등을 했지만 뭔가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힘들어 보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힘겨워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조금 밀릴 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락 추세 나왔고 하락 추세 나왔는데 여기서 밀어 올리려다가 다시 하락했죠?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MS가 잘 끌고 올라왔었는데 엔비디아랑 얘가 무너지면 얘 혼자 끌고 올라가긴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메타 플랫폼스 저도 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얘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단 좋아 보이죠? 네, 위쪽에서 딱 횡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고점이 여기인데 딱 거기 머물고 있으니까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MS보다는 메타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락 신호 나왔고 하락 신호 나왔는데 스토캐스틱을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뚫으려고 하고 있죠. 요건 MS랑 똑같아요. 대신에 강도가 있는 거죠. 요 아래쪽에서 뚫으려고 하는 거랑 위쪽에서 회복시키는 거랑 얘가 좀 더 강력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신호들이 뜨고 있으니까 요거는 못 지켜주면 슈팅이 안 나오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하셔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SOXL이 잘 버텨주고 엔비디아 덕이죠.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돌파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40일 돌파해야 됩니다. SOXL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앞으로 한 주 동안 40일을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이거 밀리면 한동안 조정받고 갈 거니까 내려갈 때 사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생각보다 여러분 내 상상력으로 하는 건 아니죠.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 굉장히 목을 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유는요,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시면, 이 보라색이, 자, CBOE 10년물 금리, 이 지수입니다. 10년물 금리 지수고요. 자, 그러면 1960년대부터 보면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할 때 주가는 보통 올라왔죠. 요 위에는 S&P입니다. S&P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 함수로 표시를 해놨어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이게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자 로그 함수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압축돼 있다. 뭐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만 보면 금리 하락일 때 상승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전에는요 1980년 이전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죠. 이전에는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결국 S&P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리랑 예민하게 작동은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회사가 돈을 법니다. 돈을 뭐 10억 벌었고 100억 벌었어요. 그러면 100억 번 회사가 더 좋은 회사죠. 그런데 100억 번 회사가 A라는 기업이라고 할게요. B라는 기업은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었고 자 근데 규모가 A라는 회사가 100억을 벌었지만 B에 비해 주식수가 1000배가 많다고 그러면 그게 큰 금액인가요? 아니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자 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퍼는 주가가 있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요. EPS라고 하는데 자 당기순이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를 말하는 게 이거죠. 그 회사가 얼마를 벌었냐. 그런데 이것만 신경 쓰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주식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자사주 매입하면 주식수가 줄잖아요. 그럼 같은 이익을 내도 어떻습니까? 네, 요 아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어쨌든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요 설명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다우존스도 있고 아더 인덱스도 있습니다. 나스닥 볼게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 퍼가 요건 나스닥 100의 퍼입니다. 23.63이었는데 31.72가 됐어요. 자, 퍼는요 낮은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주가가 올랐을 때 퍼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분모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 돼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아주 커지면 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데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식수로 나눈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걸 벌면 주가가 올라가도 퍼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떨어지는데 주가가 제자리다. 그럼 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퍼는 낮아야 돼요. 그런데 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우존스는 12.34에서 16.13으로 높아졌어요. 안 좋아졌죠? 자, 나스닥 100도 23.63에서 31.72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건 둘 중 하나죠. 주가가 올라갔거나 EPS, 주당 순이익이 낮아졌거나 아마 이쪽 둘 다 해당되겠죠. 주가도 올랐고 주당 순이익도 사실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만 생각하지만 실제 주식수로 나눠봤을 때는 좀 얘기가 다르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다? 지금 주가는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2020년부터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죠? 그러면 금리에 연동됐으면 한 해만 내리고 올해 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내려가야 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금리를 너무 인식하지 마시고 자 이익을 생각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EPS를 봐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그래서 TQ 월봉으로 보면요. 자 이전에 제가 적산병 흑산병이죠. 흑산병 마지막 음봉이 3개 뜨는 요 구간의 매수가 더 좋은 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월봉을 갖고 왔는데, 자, 여러분, 과거부터 보면요. 저점 부분에서는 이렇게 양봉이 4개, 5개가 잘 나옵니다. 이유는 주가가 낮은 거죠. 상대적으로 낮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낮지, 코로나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요 근처인데,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버블을 감별하실 때 이걸 잘 보세요. 지난번에 2021년에도 자 이렇게
음봉이 요건 작게 떨어졌죠. 이런 거는 월봉이라 상당히 크게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뭐 이만큼 오른 것 중에 요만큼 떨어지는 건 겁내지 않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 양봉 3개가 떴는데 이거 중간 정도까지 조정 간다고 보통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가면 3달치 상승의 절반을 빼면요 무섭잖아요. 예, 이건 개인이 매도합니다. 대부분 매도하실 거예요. 저라도 매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겁나서 팔았는데 이걸 다시 한 달 만에 끌어올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안 따라 붙으실 거예요? 대부분 또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버블이 오는 거예요. 버블 끝자락엔 이렇게 위쪽에서 강하게 내리고 강하게 올립니다. 국내 주식이 이래서 힘들어요. 뒤쪽에 설명 한번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갔다가 윗골이 달고 그 다음 쏟아졌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닐 거예요. 예, 요건 뭐 100%는 아니지만 통상 주식의 흐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이게 4개, 4양봉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조정이 좀 세게 올 거라는 거예요. 양봉이 하나 더 가면. 그래서 제가 차라리 지금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TQ는 월봉상 어쨌든 검노선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락 추세라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눌리더라도 요번에는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요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지금은 떨어지면 매수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블이랑 상관없습니다. 이건 지금 버블 구간이라도 어쨌든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봉상 보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사시면 되냐? 3달러만 생각하십시오. 3달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고점이에요. 왔어요. 그러면 이전 고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전 고점이 여기입니다. 57 정도 되는데, 자, 57을 깰 수 있겠죠? 떨어지면서 깰 수 있어요. 그런데 깨고 나서 여기까지 깼다고 바로 팍 가냐?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 57을 보통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눌렸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57에 사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56.5 정도에 사는 게 나을까요? 56.5 정도에 사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60에서 3달러씩 빼세요. 57에 사시고 요건 56.2인데 뭐 이렇게까지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약 매수 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7에 걸었으면 여긴 어디예요? 53.25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까지 다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싸게 살 수 없으니까, 자, 57, 54, 그 다음에 어디예요? 53, 51이죠, 51. 51, 그리고 47,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43. 이렇게 해서 3달러 밑으로 해갖고 피라미드형으로 걸어 두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사시면 20개 사시고 30개 사시고 뭐 이거 숫자는 아래쪽으로 더 많이 걸면 되겠죠. 그럼 위로 갈 때 어떻게 되냐? 5개씩 사세요. 3달러 위쪽으로 5개. 더 사고 싶으시면 여력되시는 대로 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걸어 두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안 쳐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반등 신호 떴죠? 네, 이렇게 신호가 지표상에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단에 보라색, 파란색 밴드 타 이탈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더 하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탈했죠? 들어가는 듯하다 또 떨어지죠? 들어가는 듯하다 또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안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횡보로 갔기 때문에 이래서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도 이 밴드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가면 위험하고요. 집 나가면 집 밖은 위험한 거고요. 집 안쪽은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사셔도 된다 말씀드렸고, TMF 같은 경우도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면 관찰 라인이죠. 분홍색 관찰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올라갔는데 이제 쌍바닥이 원래는 이쪽 이렇게 우리가 짝꿍댕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하는데 상승 패턴은 이런 쪽입니다. 저점이 여기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밀려 떨어졌죠. 이번에 금리 CPI 이슈 때문에 그냥 확 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반등 못하고 한 번 정도 더 간다는 거죠. 한 번 정도 다시 상승 시도를 했다가 또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3바닥을 형성할 확률은 크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디예요? 밴드 안쪽이죠? 밴드 안쪽에 있고 집 밖은 위험한데 아직은 안쪽에 있어요. 요 관찰 라인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바로 반등 중에 있으니까 요걸 다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표 사용할 때 요 빨간색 있죠? 요 부분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 빨간색인데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끝나서 나오는 타이밍,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봐서 얘가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닥이니까 여기는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들어간 상태에서 나올 때 요때쯤 사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찰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은 제일 숙제겠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선은 더 큰 재앙은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조금 급하지 않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어차피 올라갈 건 올라가고요. 시간은 개인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 명심하셔서 좋은 투자, 여유 있는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